지난해 부안 변산해수욕장에 겨울에도 푸른 바다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콘텐츠 없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활동가가 동물보호단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원자와 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은 해당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가 18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겨울에도 푸른 바다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쉼터가 부안 변산해수욕장에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4억 원을 들여 만든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야자수를 흔듭니다. 야자수 잎은 노랗게 변했고 인공폭포는 색바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불도 꺼진 채 텅 비어있는 쉼터는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다는 간판이나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쉼터인지 잘 모르고 막상 들어와서 봐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추위를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좀 쉼터라기보다는 약간 좀 버려진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저기 안에도 너무 어둡고 조금 들어가기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쉼터에는 어떤 볼거리도 몸을 녹일 난방기구도 없이 낙엽과 거미줄만 있습니다. 인공바위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낮에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누군가 버린 페인트통이 놓여 있습니다. 이 노을 쉼터를 짓는데 14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머물러 줄 것을 기대하며 만든 시설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부안군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런 거를 용도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서 젊은 친구들이 부안을 오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 이에 대해 부안군은 쉼터에서 사진전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계기가 된다면 새로운 전시나 행사 등 볼거리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운영하지 않는 폭포 조형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쉼터가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소식 2년 전쯤 전북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지금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됐는데 얼마 전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후원자와 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은 해당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인 2021년 7월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자신의 SNS에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 구조한 개 한 마리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심장 사상충 감염에 수혈까지 받아야 한다며 도와달라는 것. 이 게시글에 동감한 전국 애견인들은 이틀 만에 800여만 원의 정성을 모아줬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이모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하고 같이 릴레이 같이 참여하고 그 이후로도 뭐 해외 건이나 이런 분들도 릴레이 같은 거 필요할 때 같이 참여했고. 하지만 후원금 일부는 유기견을 치료하는 데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백 명에게 모금한 돈 800여만 원 가운데 500여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다른 사람 명의의 후원금 계좌를 쓰고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한 동물 애호가의 고발로 발각된 겁니다. 아껴서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그게 정작 아이들한테도 돌아가지 않고 개인의 이속 차리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애초 취재진에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해당 대표는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동물보호단체 피해자위원회 등 호남권 14개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횡령액 반환 등 10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죄 없이 활동하고 있는 동물단체나 후원자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SNS 등을 통한 유기견 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자기 자본금 하나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주 시내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은 4년에 이르며 A씨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업 규모를 불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가 18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180건의 눈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봄까지 전주 쑥고개로와 동부대로 등 도로 결빙에 취약한 116개 구간을 선정해 도로관리청과 함께 사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9일 새벽 3시 40분쯤 고창군 아산면의 한 염소 농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염소 600마리 상당이 폐사하고 2층짜리 사육장과 퇴비사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농장 관계자 2명은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출생아 중 5.3%는 다문화 가정 출생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말해주는 통계인데요. 국제 혼인 비중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3%였으나 2021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0.6%로 상승했습니다. 신부가 외국인인 경우가 70%를 차지했고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50명으로 전체의 5.3%였는데요. 신생아 100명 가운데 5명은 다문화 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국제 결혼과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늘고 과거와 달리 국제 결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또 이들을 존중하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말과 전통, 문화가 다른 전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이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41만, 미국에는 200만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차별 없이 그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기를 바라듯이 국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부안군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부안 ESG 포럼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 비전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주최하고 군과 월드비전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는 부안군의 ESG 7가지 전략 발표와 전문가들의 발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안형 ESG 행정은 신생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협력하는 시도입니다. 정읍경찰서가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지각능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실버노인복지관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65살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보행자 사고 유형과 교통안전 수칙 교육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조국혁신당의 탄핵다방 전주점이 오늘 2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탄핵다방은 지난 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와 여의도에 이어 4번째 열리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탄핵다방 참석에 앞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오후 1시 반에 열리는 전북대 사회대학생회 초청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내년 국가예산 증액심사에 이어 18일부터 감액심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도 국회 예결위의 증액심사까지 순항하고 있는 전북 또한 감액심사 시작과 함께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정부 안에 빠져있던 전북 현안 사업 대부분이 국회 예결위의 증액심사에 반영된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감액심사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북은 정부 안에 아예 빠져 있거나 대폭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국회 단계에서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국회 증액심사에서 총 29건의 현안 사업이 되살아나 전북도와 정치권의 대응, 또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의 관광지 중 하나인 옥정호 인근에 운종교가 세워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19일 준공식을 연 운종교는 2개 교각으로 이뤄진 437m의 도로로 155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임실군은 운종교가 건설되면서 인근 도시에서 옥정호 중심부까지 이동 시간이 수십 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실군 명품 관광정원인 옥정호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지역 남방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행사가 19일 정읍시 상교동에서 열렸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상교동 내 남방 취약계층을 찾아 연탄 400장을 전달했습니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도 1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